13번 문제입니다. 2,3을 지나는 이 무리함수 위의 점을 A라고 그러고요. 얘랑 얘는 딱 봐도 Y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X축 대칭으로 그린 거죠. 얘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 이렇게 되고요. 시작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X축으로 뒤집은 것 뿐이구나. 그 위의 점을 B라고 하고, P라는 점은 마이너스 1,0에서 하나 잡았어요. 그랬을 때 A, P, B가 정삼각형일 때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일단은 A 값을 먼저 구하시려면 2,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X에 2, Y에 3을 집어넣으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Y에 3 집어넣고 X에 2 집어넣으면은 루트 3A 이렇게 되기 때문에 A가 3이어야 된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A는 3이라고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A가 3이니까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시면 지금 A가 3이면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고요. 저 위에 그래프가. 요 위에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이제 B, 그 위에 있는 점을 B라고 하겠죠. 그리고 P는 딱 이 시작점이거든요, 또. 마이너스 1,0.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쯤에서 A를 잡겠죠. 이쯤에서 A를 잡았을 때 B가 이제 여기에 아마 X축에 뭐 해야 되겠어? 대칭으로 잡으셔서 이렇게 잡아내야지만 이 삼각형이 뭐가 되겠다? 정삼각형이 되겠다. 왜냐면요, 이 A라는 길이랑 P라는 길이가 같아야 되고 B라는 길이랑 P라는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X변화, 여기 Y변화, 이 길이랑 이 길이 무조건 같거든. 지금 대칭으로 그리면. 그쵸? 그래서 이 길이 어차피 똑같을 거고 요 길이 같기 때문에 위아래로 같다가 되려면 A, P랑 B, P가 같으려면 무조건 A랑 B는 위아래 대칭으로 있으셔야 돼. 근데 요 길이까지 같다를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정삼각형이 되려면. 자, 그래서 A라는 점은 내가 저 위의 점을 하나 X를 K라고 할게요. X를 K라고 하시면 Y는 3의 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루트 3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B라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시면 Y는 마이너스의 루트 3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Y좌표가. 자, 그 다음에 P는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이게 뭐가 될 때? 정삼각형이 될 때라고 했어요. 그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다양한데 가장 뭐 단순하게 계산으로 끝내고 싶은 친구는 요 AP 길이 구하세요. 그리고 BP 길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같다 할 필요 없고요. AP 길이 구하신 다음에 AB 길이 구해서 같다 하시면 돼. 그렇죠? 근데 이제 계산을 조금 줄이려면 이 정삼각형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계산이 좀 줄일 수 있어요. 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요걸 1로 봤을 때 여기는 루트 3이어야 되거든. 여기 2고. 그쵸?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루트 3배잖아요. 그렇게 해서 푸셔도 되고. 그러면 요걸로 풀어볼게요. 요 길이가 구하는 게 쉽거든요. 그냥 이 점의 y좌표 가지고 오면 되잖아. 루트 3k 플러스 3이라고 할게요. 전개해서.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요. 여기 A점의 x좌표가 k이고 P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빼시면 k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한 게 얘랑 같다 하시면 되죠. 루트 3 곱해서 쓰시면 3 밖으로 나오고 루트 k 플러스 1이죠? 루트 3을 저기다 곱하면 이게 k 플러스 1과 같다. 요거죠? 자, k 플러스 1 똑같으니까 k 플러스 1을 잠깐만 다른 문자로 치환해 보시면 뭐 이걸 t라고 하시면 3t는 t제곱 이렇게 되겠죠? 루트를 그냥 이렇게 하면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도 돼. 루트까지 한꺼번에 치환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자, 그럼 요거 t 찾으면 뭐죠? t가 0 또는 t가 3 나올 거예요. 근데 t가 0이면은 k가 마이너스 1이고 그거는 a가 2점이 있을 테니까 길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0 제외하고 t가 3인 경우 해야 되겠죠? 내가 뭘 t라고 했었죠? 루트 k 플러스 1. 요걸 3이라고 했었어요. t. k는 뭐다? 8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점의 좌표가 8, 여기에 대입하시면 8 루트 3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k가 8이다 나와서. 자,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김에 이렇게 할까요? k가 8이면은 요게 지금 9죠. 요게 9. 그리고 요게 지금 k가 8이면은 루트 27이니까 3 루트 3이죠. 요게 9고. 그러면 이 길이는 6 루트 3일 거잖아요. 요거 밑변, 요거 높이 나누기 이해하시면 되죠. 마지막 6 루트 3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요거 하시면 27 루트 3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정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인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1이 아닐 때는 유리함수 그래프로 지금 되어 있고요. 1일 때는 어떤 상수 k-1이라는 어떤 숫자
요게 이제 fx일 거고, gx는 이제 요 k랑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어떠한 이차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걸 골라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먼저 보세요. f.g-x와 f.gx가 같냐? 즉,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함수와 x를 집어넣은 함수가 서로 같냐? f.g가. 그거는 뭐 여러분이 배웠던 표현으로 얘기하면 f.g가 우함수냐 물어보는 거죠.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의 함수값이 같냐?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랑 2에서의 함수값이 같냐? 뭐 10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00과 100의 함수값이 같냐? 그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공통수학에서 배우는 범위에서 우함수, 기함수 따지는 거는 다항함수 관점에서만 해도 충분하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걸 막 차수나 이런 거 찾아서 풀라는 게 아니고 직접 진짜로 우함수일지를 기계적으로 계산으로서 처리를 해보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gx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예요. 그러면 기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은 g-x와 gx를 구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gx 자체가 2차랑 상수하밖에 없는 우함수기 때문에 g-x는 원래 뭐랑 같아요? gx랑 같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 보시고 여기에 x 집어넣어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f에 g-x를 집어넣던 f에 gx를 집어넣던 이 둘이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무조건 같거든요. 그럼 똑같은 애를 f에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선생님이 넣은 이유는요, 우함수라는 거에 너무 쫄지 말고 합성이 돼 있어도 기계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g-x와 gx가 같다면 f.g-x나 fg-x가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g-x와 gx가 같다니까. 그렇죠? 자, f가 1대1 대응이면 g.f의 치역은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냐고 물어봤는데, f가 1대1 대응이고 싶어요. f가 1대1 대응. 그러면 f가 1을 기준으로 이 유리함수, 1이 아니면 유리함수고 1이면 상수함수인데, 얘를 만약에 x-1분의 2하고 3 이렇게 쓰시면 얘는 점근선이 x점근선이 1이고 y점근선이 2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에서 비어있고 x1에서 2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분자가 양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y절편 정도만 챙겨주시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f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1이 아닌 데서는 이렇게 갔고 이렇게 갔으니까 1대1 함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k-1이라는 x가 1일 때 값을 따로 k-를 딱 정해줬을 때 그 값이 뭐여야지 1대1 대응이 되냐 이건데, 자, k-1이 만약에 여기 있잖아. 1일 때 함수값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안 돼요. k-1이 여기 있잖아. 1대1 함수가 안 돼. 1일 때 값이 얘네들하고는 만나지 않은 점에서 나와야 돼요. 1대1 함수를 하면 x가 다르면 y가 다른 걸로 가야 되잖아. 그게 돼야 1대1 대응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k-3는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2보다 작은 값들이 다 나오고 여기서 딱 2고 그 다음에 2보다 큰 애들은 여기서 나오고, 그래야 1대1 함수랑 공역과 치역이 같다가 다 같이 되면서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일 수밖에 없죠. 그런 말은 k 빼기 1이 2여야 된다는 거니까 k가 3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k가 3일 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가정이 성립하는 거야. f가 1대1 대응이면 그 말은 k가 3일 때라는 거예요. k가 3일 때. 그렇죠? 자, 근데 k가 3이면 gx의 모양도 좀 정해지거든요. gx 여기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예요. 근데 k가 3일 때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돼요. 근데 요거를 gx, fx 두고, 지금 문제 니은에서 원하는 상황은 요게 얼마다 이거예요? 3이다 이거예요. 됐죠? 보세요. f가 1대1 대응이면은 여기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공역이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야. y값이 저 작은 것부터 다 해서 다 위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g.f를 볼 건데 f의 치역, f의 함수값은 실수 전체가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g의 값들을 읽어줘야 되는데
gx는 무조건 뭐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3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gx 자체가, 최대가. 그러면 당연히 gx.f의 치역은 3보다 작거나 같다. 되냐? 최대가 3인 건 알겠죠? 근데 최대가 3인 거 말고 나머지들도 다 나오냐? 진짜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다 나오냐? 이거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본 친구들은 선생님 말을 빨리 이해할 텐데. 자, x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y의 변화를 보시면 선생님 말은 마이너스 저 밑에서부터 계속 다 나오고 2가 안 나오는데 2가 여기서 나오고 2 다음도 다 나온다는 건 이 부분을 읽으라는 건 여기서부터 쭉 가서 x가 1일 때 y값이 2니까 이 전까지를 여기서 보겠다는 거야. 여기가 2라고 치면 선생님 2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2를 집어넣어 볼까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 1번. 이쪽 그림을 보겠다는 건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 함수가 이렇게 되고 그때 g.fx는 이렇게를 보시라는 거야. 마이너스 2 전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딱 이거인 순간은 x가 1일 때 값은 y가 2잖아. 그 y가 1일 때 값은 여기서 x가 2일 때 값이겠죠? 그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색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1보다 큰 애들에 대한 x거든. 그거는 2보다 큰 애들이 나와요. 2보다 큰 애들이니까 어쨌든 여기 부분이 다 그래프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소리예요. 즉, 이 부분 gx의 모든 함수값들이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gx의 치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다 나온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디귿을 갈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디귿을 볼 건데요. 내가 F 그림하고 G의 그림을 여기 그려놨어요. 근데 F는 이 X가 1일 때 K-1이 함수값이어야 되는데 K가 어느 정도 찍히는지 몰라서 일단 비워놨거든요. 어딘가 찍힐 거야. GX는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디귿의 보기를 보시면 무슨 말을 하냐면 F.GX가 최대값이 존재하려면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K는 3개냐 물어봤거든요. 자, 우리 요 합성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보면 합성함수가 어떤 건지. 실수 전체 집합을 뭐 이렇게 쓰거든요. R, 리얼 넘버라고 그래가지고. 실수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정의역, 공역이 다 실수래. 그러니까 G에 대한 함수값을 볼 때는 여기가 정의역도 실수, 공역도 실수야. 그리고 F의 함수값을 볼 때도 정의역이 실수, 공역이 실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건데 우리가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보겠다는 건, 합성함수의 치역을 보겠다는 건 처음에 얘를 보내는 건 실수 전체에서 다 보내요, 정의역이. 근데 G를 보낼 거잖아. G를 먼저 태워야 돼요, 함수를. G를 태울 때 여기서 이만큼까지 가, 이렇게. 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함수값에 대해서 F를 보내잖아. 여기에 1로 간다 그래서 함수합선을 읽을 수 없어요. 난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갈 수는 없거든.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결국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읽겠다는 건 처음 보낸 거의 함수값에 대해서 그 함수값들만을 정의역으로, 그러니까 원래 정의역에서 축소될 거야, 어느 정도는. 아예 갖출 수도 있겠죠. 다 받았으면. 어쨌든 얘가 받아. 얘가 받고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을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gx를 잘 보시면 gx는 치역이 k보다 작거나 같다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리얼 넘버 실수가. k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만 받을 수 있어. 여기 최대값이 k야. k보다 쭉 작은 애들이 여기 쭉 있어요. k보다 큰 애는 여기 있어. 근데 얘네들은 함수값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g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시면 이렇게 되고 그 범위에 대해서, 얘네들의 범위에 대해서 f를 보냈을 때 이 얘네들이 모여있는 이 집합에 최대값이 있냐 이거예요. 대응되는 집합에.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의 합성함수의 값을 볼 때 gx를 t라고 잠깐 치환을 하시면, 우리는 ft가 최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t라는 거는 gx의 범위는 뭔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써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이 k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이거의 최대값이 존재하냐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k가 만약에 여기라고 쳐보세요. k가 여기 있어.
그러면 나보고 유리함수의 이 부분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부분만 봤을 때 최대값이 있나요? 이제 요걸 따져줘야 돼. 요걸 치역으로 쓰시면 어떻게 돼? y들이 모여있을 때 y가 뭐보다 작은 애들이 모여있다는 거야? 2보다 작은 애들이 모여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최대값 찾을 수 있나요? 최대값 뭐라고 할 수 있나요? 2라고 할 수 있나요? 2는 절대 안 나와요, 점근선이니까. 2보다 작은 애들이 모여있잖아. 그럼 1.9인가요? 1.9999가 더 큰데? 이거는 최대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2보다 작으면서 그 중에 가장 큰 숫자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지 못하거든요, 실수에서. 그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해요. 조밀성. 빡빡하게 들어가 있다. 아무리 두 숫자가 바로 붙어 있다 생각해도 두 숫자 사이에 반드시 어떠한 실수는 존재해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오면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K가 여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 K가 이쪽까지 가도 이 부분을 본다 그래도 어쨌든 2보다 크다잖아요. 물론 요 K일 때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죠. 요렇게. K일 때 함수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K일 때 함수값 FK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어쨌든 요런 범위로 들어가면 최대값이 없다 이거죠. 됐나요? K가 여기일 때도 이만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는 있어요. 최소는 이걸 딱 읽으시면 되지. 하지만 최대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없을 거냐? K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가더라도 K가 여기까지 가더라도 최소는 읽지만 최대는 못 읽어. 저 왼쪽 끝이 변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K가 1보다 작은 데서는 절대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K가 1일 때 해봐야 되겠죠. K가 1일 때 볼 건데 만약에 나보고 K가 1까지 뭐라고 하시면 1보다 작은 데서는 요거예요. 노란색으로 할게 이거. 요거를 보시고 K가 1인 순간에 값을 읽으셔야 돼. 근데 K가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K가 1이면 0이야. 요렇게 된다는 거야. 1일 때까지 보라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야. K가 1일 때는 범위를 요런 거 다 보시고 요거 보세요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2보다 작은 애들이 다 함수값으로 나오고 0이 한 번 더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 0이 만약에 그러니까 최대값이 있으려면 이래야 돼. 여기서 함수값이 만약에 3이잖아요. 그러면 2보다 작은 애들 다 있고 3을 하나 더 읽으라 그러면 최대값이 뭐인 거야? 3인 거야. 근데 내가 지금 K가 1인 순간을 읽으려면 여기 함수값이 0이다가 돼요. K가 1인 순간에 X가 1일 때 0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최대가 존재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K가 1일 때. 선생님 이제 K를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자, K를 이쯤으로 잡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K를 이쯤으로 잡으시면 여기에 함수값들 2보다 작은 애들 다 나오죠. 그리고 K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이 값이 4라면 1일 때 값을 3으로 읽으라는 거야. 선생님 요거 다 읽고 요거 읽으니까 최대값 있네요 할 수 있는데 K가 1보다 커져버리면 이제 여기 부분도 같이 읽어야 돼. 근데 여기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무한대 엄청 큰 숫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최대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2차 함수에서 아래로 블록인 이런 함수 구간 따로 안 정해지면 최대에 없다라고 하죠. 왜 없어요?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계속 커져서.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을 배우면 이제 무한대라는 표현을 써요. 끝없이 계속 커지는 상태인 거야. 최대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은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가 존재하지 않거든. 1보다 작은 데서 잘라버리면. 근데 1을 끼면은 가능성이 있긴 했는데 얘가 너무 낮아. 0이야. 그래서 최대가 아니야 이것도. 그리고 1보다 오른쪽까지 봐버리면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그러면 절대 최대값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K 이쪽까지 보더라도 요게 들어간 순간 최대값을 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디귿 f.gx의 최대값은요 그 어떠한 K에 대해서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아서요 보기에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fx는 유리함수 나와 있고요. gx는 이제 무리함수 나와 있죠. 자, 기억. 방정식 fx는 -4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 하는데 이 정도는 아마 그림을 손으로 안 그리고도 머릿속에 그림으로 보일 거예요. 얘는 y 점근선이 -4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점근선이 -4잖아요. -4랑 만나는 점은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요. 그래서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y 값이 -4인 순간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을 이제 봐야 되는데 니은은 gx의 그래프를 봐야 되죠. 근데 gx가 -6부터 7까지 해서 gx 위에 있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은 이제 3개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차피 디귿을 풀기 위해서도 그림을 좀 정교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자, 그림을 좀 잘
그려봐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1이에요. 물론 시작은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근데 어차피 그 밑에 부분은 지금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간다고 치면 뭐 여기서부터 그리죠 일단. 마이너스 2,0에서 출발하는데 여기만 보라는 거야. 이 왼쪽 보지 말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무리함수인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갈 건데 x가 7인데까지 보라 그랬잖아요. x가 7인데까지. 7이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거기까지 조금씩 올라갈 거야. 그때 x에 7을 집어넣으시면 y가 3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 그래서 그림이 y가 2인 점이 x가 2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2일 때니까 한 이 정도? 좀 너무 왼쪽으로 잡은 것 같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gx 그림을 마이너스 1부터 7까지만 여기까지만 봤을 때 y가 정수인 점. 자, 여기 y 뭐죠? 1이죠. 그리고 여기가 y가 3이잖아. 그치? 이것만 찾으셨으면 돼. 그러면 2인 점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y가 2인 점. 그래서 y가 정수인 점은 몇 개다? 3개다. 자, 이제 디귿을 볼 건데요. 디귿은 fx와 gx가 둘러싸인 영역이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7까지 그려서 영역이 내부에 또는 경계에 포함되면서 xy 좌표가 이제 이 선 위에서가 아니라 이 안에 도형에서 보라는 거야. 이 영역에서. 그럼 유리함수도 그리셔야 되겠죠? 유리함수 요거를 여기다가 같이 좀 그려주시면 얘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이쪽 이렇게 하시면 점근선이 이제 이렇게 돼요. 유리함수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y값을 구해보시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y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계산이 안 되네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3이야.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점근선,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근데 7까지잖아, 7까지. 여기 값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왜?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잖아.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셀 때. 정수점들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둘러싸인 영역, 요 안에 영역 또는 경계까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정수인 점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x도 정수고 y도 정수해야 되니까 x든 y든 하나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 x가 정수인 점으로 먼저 잘라서 볼 거거든요. x가 정수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를 보겠다는 거야. x가 0인 거 정수, x 1인 거 여기, x 2인 거 여기, x 3인 거 여기, x 4인 거 여기, x 5인 거 여기, x 6인 거 여기. 좀 칸이 좀 부족하네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x가 7인 것까지. 여기까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 영역 안에.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y 값도 정수인 걸.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니까 x가 정수잖아. 그때 y가 정수인 걸 찾는 거야. 근데 y는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해요, 지금? 마이너스 3까지 가는 거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하나 있고, 마이너스 1 하나 있고, 0까지 해서 총 몇 개가 있다는 거야. 경계까지 하시면 5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인 데서는 5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0인 점은요, 여기서부터 가잖아. 여기서부터 정수, 여기까지 정수가 몇 개냐 근데 봐봐요. 유리함수는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여기는 3개야. 그리고 x축에서 하나 만나. 여기는 무조건, 여기까지도 그래요. 여기까지도. 무조건 다. 그러니까 아래로, x축 밑으로는 매번 3개씩밖에 없어요. x축이 딱 하나 있고. 위로 이제 몇 개씩 되느냐죠? 위로 몇 개씩 되느냐인데 아까 니은에서 구한 친구들은 x가 2일 때 y값이 2가 되고요. x가 7일 때 y값이 3이 된다 알면은 이 전까지는 이 1인 순간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아래로 3개, 위에 하나, 가운데 하나. 여기도 아래로 3개, 위에 하나, 가운데 하나.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y값이 정수로 바뀌는 순간은 위쪽에서밖에 없어. 아래쪽에서는 없고. 위쪽에서도 x가 2일 때, x가 7일 때야. 그래서
5가 5개, 5개가 3번 나와요. 마이너스 1대 0일 때 1일 때. 그 다음 2인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는 그대로거든. 아래로는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1인 거랑 y값이 2인 것까지 나와. 그래서 여기서 몇 개인 거야? 6개야. 그게 어디까지 돼요? 6까지 그래요. 3일 때도 요렇게 되고요. 4일 때도 요렇게 되고요. y값을 보시면 5일 때도 요렇게 돼요. 6일 때도 요렇게 돼요. 그죠? 근데 7인 순간에 y값이 3이 되거든. 7인 순간은 하나가 늘어나서 셀 거예요. 그래서 6, 개수가 6개인 게 이제 5번 나오죠. 6이 5번 나오죠. 곱하기 5라고 써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x가 7일 때는 이제 아래는 이번에도 3개고요. x축에 정수인 점 하나 있고, 그리고 y가 1인 거, y가 2인 거, 그리고 경계에 y가 3인 거. 그래서 아래로 3개, x축이 하나, 위로 3개 해서 이때는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5개 나오는 게 3번, 6개 나오는 게 5번, 7개 나오는 게 1번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더하기 30 더하기 7이죠. 이거 계산하시면 52가 나와서요. 디귿이 맞다가 나옵니다. 아까 니은도 맞았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요.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정역이 1, 2, 3, 4, 5, 6이고요. 공역도 1, 2, 3, 4, 5, 6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소가 6개밖에 없거든요. 6개밖에 없으니까 뭔가 일일이 다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주셔야 돼. 자, f라는 함수가 그 정역과 공역이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뭐 정역이 있는 원소라고 생각하면 될 테니까 보낼 때는 fx 빼기 x랑 fx 빼기 3x랑 fx 빼기 3분의 x를 곱하면 0이 돼야지만 된대요. 우리가 찾는 함수는. 그런 함수들 중에서도 뭐가 아닌 함수를 찾을 거예요. 1대1 함수가 아닌 함수를 찾을 거예요. 근데 1대1 함수가 아닌 걸 찾으려면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대1 함수. 왜냐면 1대1 함수다는 x가 다르면 y가 다른 걸로 가야 된다 이건데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x가 y가 다른 걸로 x 두 개가 달라도 y가 같은 걸로 가도 된다는 말인데 그거를 뭔가 조절하면서 푸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만족하는 f의 개수를 다 구한 다음 그 중에 1대1 함수까지 되는 개수를 구해서 빼면 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스텝을 좀 나눠서 풀 건데요. 첫 번째, 이 조건이 만족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그게 저 집합에 대해서, 저 정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나오는지 할 건데, 보통 이게 모든 실수면 하나하나 다 못 해보지만 x가 1부터 6까지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들을 좀 보셔야 돼요, 찾아서.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스텝 1. 일단은 요게 0이다라는 말은 좀 빠르게 풀게요. fx가 x거나, 그쵸? fx 빼기 x가 0이거나, 또는 fx가 뭐거나 3x거나, 또는 fx가 3분의 x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fx는 셋 중에 하나여야 돼. 1, 2, 3, 4, 5, 6에 대해서. 근데 6개밖에 안 되니까 난 일일이 다 할 거예요. 자, 몇 개 안 돼요. f1은 무조건 뭐여야 돼요? 1 또는 f1은 3 또는 f1은 뭐여야 돼요? 3분의 1인데 애초에 정역도 x지만 공역도 x예요. 그러면 공역에는 3분의 1이 없거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이 좀 찾아서 하셔야 돼. F1부터 F6까지 함수가 어떤 것들이 값이 후보인지를 아셔야 돼요. 정확히. 자, F2도 구해보시면 F2는 2거나 또는 F2는 뭐거나 6이거나 또는 F2는 3분의 2인데 이거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공역이 3분의 2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좀 빠르게 할게요. F3은 3이거나 또는 F3은 9이거나 또는 F3은 1이다가 되죠. 얘 이제 분수 아니니까 되네. 근데 이쪽이 안 돼요. 이제부터 이쪽은 안 돼요. 왜냐면 공역이 6까지밖에 없거든. 3배, x를 집어넣은 거에 3배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이제는 안 되는 거 안 쓸 거다. F4는 뭐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돼. 12는 공역이 없고요. 3분의 4도 공역이 없어요. F5 뭐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3배 한 15 공역이 없고 3분의 5도 없어요. F6은 무조건 뭐예요? 6이거나 또는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이쪽은 안 되거든. 3배 하니까. 근데 F6이 뭐다가 있어요? 2다가 있어. 3분의 6은 또 그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F1은 1이거나 3
F2는 2거나 6, F3은 3, 2거나 1, F4는 4, F5는 5, F6은 6이거나 2. 자, 그러면 이미 너 끝, 얘네는 다른 걸로 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끝났고,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값이잖아요. 걔네들만큼, 선택권만큼 개수가 나오잖아. 1이 갈 수 있는 거 2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3이 갈 수 있는 거 2가지, 4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즉, 저 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다? 16개다 되겠죠. 스텝 2. 자, 스텝 2.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돼서 몇 개다? 16개다를 알 수 있어요. 1이 갈 수 있는 거 2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3 2가지, 4 2가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보고 뭐 하는 걸 찾으라 했어요? 1대1 함수가 아닌 거 찾으라 그랬거든? 그러면 1대1 함수를 찾을 거예요. 1대1 함수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명확한 조건이 있고. 그래서 1대1 함수를 찾아서 그걸 빼면 되겠다. 이 말이죠. 자, 1대1 함수를 찾으려면 일단 서로 같은 걸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함수값이 같은 것끼리 색을 좀 같이 해볼게요. F1, F3이 만약에 같을 수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비껴서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F1하고 F3이 또 이렇게 돼 있어. 보이나요? 그리고 얘랑 얘. 그리고 색이 선생님이 하나도 없나? 흰색으로 할게요. 얘랑 얘.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1대1 함수를 하면 이래야 돼. 자, F1 갈 건데 F1 너 1로 갈래? 그러면 F3은 어떻게 해? 너 1로 가지 말고 반드시 어디로 가? 3으로 가. 이렇게. 얘랑 얘가 같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너가 3으로 갈래? 그럼 내가 1로 갈게. 그래야 우리가 안 겹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F1과 F3이 서로가 한꺼번에 결정이 돼요. 하나의 결정. 그러면 F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야. 그러면 F1과 F3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2가지라는 거야. 왜? 너 1로 갈래? 나 3으로 갈게. 하나. 너 3으로 갈래? 너 1로 갈래? 나 3으로 갈게. 하나. 너 3으로 갈래? 나 1로 갈게. 하나. 해서 2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F1과 F3을 동시에 고르는 방법. 자, 그중 1대1 함수는 F1과 F3 고르는 방법. 1대1 함수면서 고르는 방법은 2가지라는 거예요. 2개. 함수의 개수가 2개라는 거야. 그리고 F2랑 F6도요. 함수값 나올 수 있는 게 같거든. 그럼 F2랑 F6도 똑같은 거야. 자, F2 너 2로 갈래? 그럼 내가 6으로 갈게. 너 6으로 갈래? 그럼 내가 2로 갈게. 즉 2가지 있다 이거야. F2와 F6을 고르는 방법도 몇 가지? 2개. 2가지. 그러면 이 1대1 함수의 개수는 결국 2개니까 곱하셔야 되죠. 4개의 함수값을 어쨌든 다 같이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총 몇 개? 4가지. 얘네들은 그냥 가고 알아서 4가지. 4개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는 16개인데 그 중에 1대1 함수는 4개인 거야. 서로 안 겹치게 가려면, 안 싸우고 가려면. 그러면 16개 중에서 4개를 빼니까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다? 12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의 답 3번입니다. 서술형 2번 문제입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무리함수랑 1차 함수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스텝을 좀 그냥 풀어보죠. 자, 저 위의 함수 있죠? 위의 함수를 내가 fx라고 할게요. fx는 루트 절대값 x 빼기 3 마이너스 2인데 얘는 x가 3인 거 기준으로 3보다 오른쪽, 3보다 크다, 그리고 3보다 작다. 3인 건 크다 쪽에 같이 붙이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을 풀 때 그냥 풀리니까 요거인 거고요. x가 3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가 요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x가 3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왼쪽은 많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아마 문제 풀 때 그림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2. 여기서 출발하는데요.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왼쪽부터 먼저 보시면 3보다 작다 쪽 보시면 3,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하는데 y절편 구해보시면 y절편이 루트 3 빼기 2라 조금 작아요. 0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림일 거예요. 좀 너무 그렇죠. 좀 직선처럼 그렇죠. 여기가 좀 볼록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이제 여기서 사실은 반대편으로 대칭이에요. 요 x는 3을 기준으로 대칭인 그래프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조금 볼록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사실 너무 빠르게 올라간 거 같죠, 이거는. 이게 항상 이 무리함수 그리는 게 굴곡이 좀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도.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1차 함수를 그릴 거야, 이제 기울기 일자리. 기울기 일자리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3점이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 그리면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것도 하나예요. 이것도 하나예요. 언제 그러면 처음으로 3개가 되냐? 일단 바뀌어야 되죠. 바뀌는 순간이 뭐냐면 이게 계속 하나 만나다가 이 시작점 있잖아요. 시작점을 지나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이거보다는 어때야 되겠어? 더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 1차 함수가? 자, 이거를 내가 이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그릴게요. 이 부분만 여기다가. 자, 요렇게 지금 이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얘가 3, 마이너스 2라고 치면 요렇게 지나는 순간이 이제 2점 지나는 순간이고요. 그거보다 y절편이 올라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3점이에요. 하나, 둘, 셋. 요게 3점이에요. 요것도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럼 언제 개수의 변화가 생기냐 이거지?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제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접하는 순간. 여기 접하는 순간. 이 접하는 순간이 몇 개예요? 2개야.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이제 몇 개예요? 하나야 다. 그거보다 이쪽도 하나고요. 결국 이 문제도 뭐예요? 이 시작점을 지나는 순간과 오른쪽 그래프랑 접하는 순간, 이 둘 사이를 답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작점 지나는 순간을 먼저 보시면 3,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얘가 3, 마이너스 2. 그럼 K가 뭐죠? 마이너스 5죠? 그래서 K는 뭐보단 커야 된다? 마이너스 5보단 커야 돼요. Y절편이.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여기 접하는 순간. 근데 이거는 절대값을 풀었을 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즉 이 그래프예요. 둘 중에 뭔지를 정확히 찾으셔야 돼요. 이건지. 얘랑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순간이야. 그래서 두 번째 계산은 Y는 X 플러스 K와 Y는 루트 X 마이너스 3 빼기 2가 만나는 순간이니까 둘이 같다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접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 찾으려면 얘네들이 같다가 근이 하나여야 되죠? 자, 마이너스 2 넘어와서 요거 제곱하시면 x 마이너스 3분의 여기가 x 플러스 k 플러스 2의 제곱이거든요. 좀 계산하셔야 돼, 끝까지. 자, 요거 x 제곱에다가 2배, 요걸 그냥 한 덩어리로 보시면 둘이 곱한 거에 2배 오면 되죠? 2 플러스 k의 x. 그리고 여기 상수항에 2 플러스 k의 제곱이 와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3 우변으로 넘어오면서 계산하시면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4 플러스 2kx거든? 근데 x 넘어오면 하나 빼니까 3 플러스 2kx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요거 전개하시면 k제곱 플러스 4k인데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3 넘어오면 플러스 7이죠? 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뭐를 가지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중근 가지는 순간. 접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쓰시면 되죠. 요거 가지고. 요거 좀 지우고 계산 여기다 쓸게요. 자, 판별식 쓰시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k 플러스 9 빼기 4ac 하시면 저기다 4배 하면 되죠. a는 1이니까 그냥 c만 4배 하시면 돼. 그러면 요거는 0 나오죠. 요거 풀면은 4k 제곱 4k 제곱 지워지고 12k에서 16k 빼니까 마이너스 4k.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9는 0 나오거든요. 요거 k 구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9죠?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큰데 뭐보단 작냐면 마이너스 4분의 19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이죠? 간격이 4분의 1만큼밖에 안 나죠? 잠깐 세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번 이제 범위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서술형 3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의 절대값 그려진 그래프 있죠?
많이 어렵진 않아요. 저 유리함수 자체에 미지수가 있으면 좀 어렵지만 미지수는 따로 뽑아놨으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요 그래프 완벽하게 그리신 다음에 절대값 아랫부분 위로 뒤집으셔서 y는 k는 이제 x축의 평행한 선이죠. 그걸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그럴 때 fk 더하기 fk 플러스 1 더하기 fk 플러스 2가 5가 되는 순간, 즉 세 개의 연속된 정수선을 그렸을 때 y는 1, y는 2, y는 3 이런 식으로 k가 1이면 세 개를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의 합이 5.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얘가 2개, 2개, 1개 뭐 이런 거, 아니면 3개, 0개, 2개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럼 일단 그림이 명확하게 보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확히 보이겠죠. 자, 그림 그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 잘 그려보시면 제가 모양 바꿔보시면 x-1분의 x 플러스 3 2죠. 그래서 얘가 1하고 3이 점근선이고 분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점근선 기준으로 1 4분면 4 4분면 1 여기 3 여기. 좀 3을 밑으로 그릴까요? 그래야 그림이 보기 좋겠죠. 1이 좀 여기, 3이 한 여기. 자, 그래서 아래쪽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내려오게, 1보다 큰 쪽은. 그리고 1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y절편 한번 찾아보시면 y절편 구하시면 얼마냐? 1이죠. y값이 1인 순간. 그러면 여기가 1이고 꺾이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문제 풀 때. 근데 꺾이는 게 양수, 0보다 어쨌든 오른쪽에서 꺾인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뒤집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계속 1을 향해서, 그 x가 1인 점이 무한대까지 가게 향해서. 여기 이제 절대값 그래프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수점 연속으로 3개를 그렸을 때 y는 k를, 그 3개가 만나는 점이 5개여야 되거든. 자, 그러면 몇 개의 선을 좀 그려가면서 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3인 순간까지만 해보면 그 다음은 거의 계속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2개씩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좀 잘하면 되거든. 자, y가 1인 점은 어디 있냐면요. y가 1인 점은 y가 0부터 해볼까요? k가 정수다 뭐 이런 얘기는 없죠, k가. 자, 그러면 일단 정수점들 가지고 개수 변하는 순간을 좀 볼 건데 k가 0인 순간에 만나는 점은 몇 개예요? 0개예요. 아, 하나예요. 하나. 한 개. 이제 그거보다 미치면 이제 만나는 점은 없겠죠. 그 개수가 변화하는 순간을 좀 찾자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보다 위쪽에 그려지면 항상 만나는 게 2개죠. 2개, 2개. 근데 언제 변화가 생겨요? k가 3인 순간에 조금 변화가 생겨요. k가 3인 순간에 만나는 점이 몇 개겠어? 하나야. 그리고 그거보다 위로 가면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fk라는 함수 자체를 구해서 써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굳이 이거는 표현 안 해도 돼요. 굳이 복잡한 사람은. 근데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써봐. k가 0보다 작으면 만나는 점은 몇 개다? 없다. 0이다. 그래서 그리고 k가 딱 0인 순간은 만나는 점이 몇 개다? 하나다. 그리고 k가 0보다 크고 언제가 특이점이야? 3인 순간.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를 한번 잡아서 2개 만난다. 이렇게 하시고 k가 3일 때는 딱 몇 개가 만나요? 하나 만나죠. 얘네들이 같으니까 합치셔도 돼. 안 합치셔도 되고. 그리고 k가 3보다 크면 그때 만나는 점은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나는 어쨌든 k를 조절해 가면서 셋이 더해서 5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데 함수 값은 아무리 커봤자 얼마예요? 2예요. 그러면 가능한 게 뭐냐면 311, 320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3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커도 2잖아, 함수 값이. 그럼 어때야 되냐면 2, 2개, 1, 하나여야지만 돼요. 값이. 이 세 개가 2, 2개, 1, 하나여야지만 돼, 무조건. 근데 세 개가 1차이씩 나는 숫자예요. 그러면 2, 2개, 1, 하나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2, 2개, 1, 하나이려면 1이라면 1이 이제 0인 순간이야. 또는 1이 3인 순간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셋 중에 하나는 0이거나 3이어야 돼요. 그 경우만 내가 3개 더해서 5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거 작은 거부터 해볼게요. 앞에 있는 K 있잖아요. 그게 0인 순간 해볼까? K가 0이라면 FK가 0이잖아. 그치? 요렇게. 그럼 한번 해봐. F1이면 여기잖아요. 2개.
F2는 여기잖아요, 두 개.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뭐야? 5 되네요. 그죠? 그리고 K가 가운데가 0이잖아, K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거든. 근데 이때는 안 돼요, 해보시면. 왜냐면 여기가 F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F0이고, F1이고. F1하고 F0은 괜찮거든요. 얘 2고 얘 1이야. 근데 얘가 0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만나는 점. 이거 이제 뭐 3개야. 그래서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에가 0인 건 됐어요. 근데 가운데가 0인 건 안 되고, 맨디가 0인 것도 안 돼. 맨디가 0이면, 여기 이제 F-1이고, F-2면 이제 음수랑 만나는 점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0인 순간만 되니까 한 개야. 요것도 안 돼요. K가 마이너스 2인 것도 안 돼. 어쨌든 0이 되려면 맨 앞쪽 게 K가 0이어야 돼.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3일 수 있잖아요. 셋 중에 누군가가. 3일 수 있으니까 나는 얘가 3인 거부터 해볼게요. 맨 앞에가. 자, 만약 K가 3이라면 F3 더하기 F4 더하기 F5죠? 자, 손으로 일일이 쓰기 싫은 친구는 그림 그려서 그냥 푸세요. 자, 3개 더하면 얼마냐? 3인 건 하나, 4인 거 2개, 5인 거 2개. 그래서 5예요. 오케이, 너 되고. 자, K가 요 가운데 요게 3인 순간 해야 되죠? 그럼 K가 2인 순간이잖아? K가 2인 순간이면은 F2 더하기 F3 더하기 F4거든. 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거야. 근데 3은 하나고 그거보다 하나 큰 4는 2개, 그거보다 하나 작은 2도 2개. 그러면 5개 이렇게 나오죠. 5죠. 자, 그 다음 마지막 K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이 끝에가 3인 경우죠. F3. 여기 5여야 돼. 5 돼요, 실제로. 1이면은 이거잖아, 2개. 2여도 2개. 3인 것만 딱 한 번. 하나. 그래서 5.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K의 모든 값들은 뭐예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4개가 있겠죠. 0, 1, 2, 3 다 쓰셔야 돼. 네, 서술형 4번 문제입니다. X집합이 이제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모여있는데 그게 정의역이자 공역이에요. X에서 X로 쏘는 함수가 있는데 F는 1대1 대응이래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래요. 임의의 X가 요 정역에 있는 원소일 때, 즉 정역의 원소의 모든 어떠한 X에 대해서라도 홀수면 F.fx가 X고 짝수면 F.fx가 F 인버스 X다라고 써 있어요. 홀수면 이런 규칙이어야 되고 짝수면 이런 규칙이라는 거죠. 자, F1 더하기 F2가 최대이고 F3 더하기 F4가 9일 때, 그러면 우리는 F3 더하기 F4가 9면서 F1 더하기 F2가 최대인 순간을 찾으면 되겠죠. 그때의 F5 더하기 F 인버스 6의 값. 자, 일단은 조금 구분을 지어가면서 풀 건데요. 첫 번째, 이 네모 박스가 의미하는 의미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죠. 스텝 1. 이 네모 박스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X가 홀수면 F.fx가 X라는 건 X가 홀수면 2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라는 거잖아. 2번 보내면. 그러면 홀수가 2번 갔을 때는 무조건 홀수다.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F 홀수는 얘가 만약에 홀수로 갈 수도 있고 홀짝으로 일단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얘가 홀수로 갈 수도 있고 F 짝수 홀수가 짝수로 갈 수도 있죠. 그쵸? F 홀수가 짝수로 갈 수도 있지. 근데 이 경우는 F 홀수가 홀수면 예를 들어서 1이 3으로 가면 그 3이 다시 1로 가면 이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쵸? 또는 홀수가 홀수 자기 자신으로 가면 1이 1로 가면은 뭐 1이 1로 가고 그 1이 또 1로 가니까 자기 자신이 되죠. 그러니까 홀수가 홀수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홀수가 짝수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면은 X가 짝수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F.fx가 F 인버스 X다라는 말은 양변의 앞쪽에다가 F를 합성하시면 요걸 F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F에 이렇게 하시면 이게 말하는 건 뭐냐면 F를 3번 합성하면 X 항등함수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봐봐. 만약에 이게 홀수가 만약에 짝수로 갔잖아요. 그러면 홀수가 짝수로 갔어. 그럼 이 케이스에서
만약 짝수가 홀수로 갈 수도 있고 짝수가 짝수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린 분명히 홀수가 2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니까 홀수가 짝수로 갔으면 그 다음 짝수는 무조건 뭘로 가야 돼요? 홀수로 가야 돼, 만약. 그런데 짝수가 홀수로 간다가 되면 홀수가 짝수로 가고 짝수가 홀수로 가면 예를 들어서 1이 4로 가고 4가 1로 가면은 홀수가 홀수 자기 자신으로 나오니까 괜찮은데 이게 되는지 봐야 돼요. 짝수는 3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거든? 근데 만약에 홀수가 짝수로 가고 짝수가 홀수로 가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출발해봐. 2가 1로 가요. 이 짝수가 홀수로 가. 그러면 그 홀수는 다시 어디로 가? 짝수로 가. 그러면 그 짝수는 다시 어디로 가? 홀수로 가. 그러니까 짝수도 2번 만에 자기 자신이 나와. 그러면 짝수는 3번 만에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홀수랑 짝수랑 서로 교환해서 함수값이 나오라는 건 3번 집어넣으면 다른 게 나와야 돼. 짝수가 3번 들어가면 홀수라고. 홀수가 3번 들어가면 짝수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2개가 동시에 되려면 무조건 2개가 동시에 되려면 홀수는 무조건 홀수의 함수값으로 가야 되고 내가 안 했지만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이 경우가 안 되면 무조건 짝수는 어디로 가야 돼? 짝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고 나면은 무조건 홀수는 어디로 가고 홀수로 가고 무조건 짝수는 어디로 가도록 짝수로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일단 요게 첫 번째 이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겠어요. 이 조건을 해석한 결과. 자, 그러면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볼 건데요. 스텝 2는 별건 없고 스텝 2는 빠르게 끝나요. F3과 F4 더해서 9래잖아. 그치? 요거를 가지고 F3과 F4의 후보를 찾는 거야. 자, F3 더하기 F4가 9래요. 그러면 나는 얘네 둘이 더해서 9인 순간을 찾겠다는 거야. 근데 이 조건, 홀수는 홀수로 가고 짝수는 짝수로 간다 조건 때문에 얘가 될 수 있는 건 1, 8로 가거나요. 3, 6으로 가거나 5, 4로 가거나 7, 2로 가거나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이 4가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번호를 붙여서 1, 2, 3, 4 이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4가지 상황에서 F1 더하기 F2가 최대인 순간을 찾아낼 거야. 그래서 그때의 F5 더하기 F 인버스 6을 찾으면 되죠. 자, 이제 스텝 3로 넘어가 볼 건데 스텝 3는요. 이 1, 2, 3, 4 각 해당하는 경우마다의 F1 더하기 F2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2개 더한 게 최대인 순간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해보셔야 되거든. 자, 첫 번째 케이스 스텝 3라고 하죠. 공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만약 1번 케이스라고 한다면 3이 1로 간 거야. 4는 8로 가고. 그죠? 그러면 3이 1로 갔잖아. 그러면 1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3으로 가야 돼요. 왜? 2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그죠? 자, F3이 1로 갔으면 F1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 3으로 가요. 그리고 홀수는 홀수끼리 교환하라 그랬는데 지금 1, 3은 끝났고 지들끼리 바꿔야 되잖아. 무조건 1번 케이스라면. 그럼 5하고 7이 남았는데 5하고 7은 지들끼리 바꿔도 되고 서로 같은 걸로 가도 돼.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F4가 8로 갔잖아. 그건 어차피 짝수 조건이기 때문에 5하고 7이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내가 조절해주면 돼요. 같은 걸로 가든 서로 다른 걸로 가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4가 8로 갔다는 의미에서 뭘 해야 되냐면 F4가 8로 갔기 때문에 이 8이 2번 더 들어갔을 때 4가 나와야 되거든. 즉 3개가 하나의 세트로서 움직여야 돼. 예를 들어서 2, 4, 6, 8 짝수만 여기 넣어놓을게요. 2, 4, 6, 8 이렇게 했으면 4가 8로 간다고 그랬거든. 짝수만 내가 넣어놓을게. 3번 가야 되니까 4개 그립시다. 4가 8로 갔으면 8은 일단 4로 가면 안 돼. 8은 8로 가도 안 돼요. 그럼 8이 8로 가면 8이 또 8로 가니까 자기 자신 아니죠. 3번 갔을 땐 4여야 돼. 그리고 4가 8로 가잖아. 8이 4로 가잖아. 그럼 4는 또 8로 가니까 안 돼. 그러면 8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면 6 아니면 2로 가야 돼. 여기서. 그러면 8을 2로 보내볼까? 8을 2로 보내시면 2는 어디로 가면 돼? 끝에 4로 가면서 끝나는 거야. 아, 4랑 8이랑 2가 서로 주고받으면 돼요. 이렇게. 또는 여기서 만약에 8이 6으로 쐈잖아. 그러면 6이 4로 쏘면서 4, 6, 8이 주고받는다. 즉
세 번 만에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나오려면요 3개가 돌아가면서 주고받고 해야 돼. 3개가 한 세트여야 돼. 그러면 2, 4, 6, 8이잖아. 4개잖아. 3개가 지들끼리 세트로 돌아다니면 나머지 하나는 혼자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라고 해볼게. 4가 6으로 가고 8이 6으로 가고 6이 4로 가요. 그럼 2가 혼자 놀잖아. 2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 다른 거랑 같이 갈 수가 없어. 얘네 셋이서 주고받고 하거든. 봐봐. 8이 6으로 가고 6이 4로 가지. 8이 6, 6이 4. 6이 4, 8이 6. 4는 6. 4는 8, 4는 8.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딱 원하는 상황 하나인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1번뿐만 아니라 2, 3, 4도 이제 바로 할 건데 여기서 제대로 했으니까 3번 만에 자기 자신이다 이거는 3개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 서로 주고받고 해야 돼. 자, 그러면 F4가 8이죠. 그러면 F8이 6이거나 2일 수 있어.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 F8이 6으로 가거나 이거는 이제 4, 8, 6이 세트인 거야. 그리고 F8이 2로 가거나 이렇게 3개가 순환하는 거야, 세트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F6이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좀 이 표시가 좀 그러네요. 이 경우에는 F6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을게. 이 경우에는 F6이 당연히 4로 가야 돼요. 이 경우에는 F2가 8로 가야 돼. 4로 가야 돼. 그러면서 3번 들어가면 4로 끝나야 되죠. 그리고 짝이 없는 애 누구야, 여기서? 같이 못 끼는 애. 이 경우는 이거이면서 이 경우는 2가 여기 못 꼈잖아. F2는 무조건 2야. 이 경우는 6이 못 꼈잖아요. F6이 무조건 6이라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짝수 부분은 항상 결정이 될 거고 홀수 부분은 한 세트가 정해지고 얘네끼리 정해지고 5랑 7은 서로 자기 자신을 쏠지 번갈아 가면서 쏠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 F1 더하기 F2를 구하시면 돼. 자, 여기서 F1은 3이에요. F2는 이 경우엔 2고 이 경우엔 4야. 그러면 이거 더하시면 5고 이거 더하시면 7이니까 이 1번 케이스에서 F1 더하기 F2의 최대는 7이에요.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2, 3, 4도 다 해보셔야 돼. 알겠죠? 조금 머리 좋은 친구는 조절이 쉬울 거야. 근데 그래도 일단 해보는 게 맞아요. 조금 이따가 좀 빨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안 해도 되는 게 있는지. 자, 2번 먼저 합시다. 자, 2번은 F3이 3이고 F4가 6이다야. 자, F3은 3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F4는 6으로 가야 돼. 자, F3이 3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홀수죠. 홀수는 두 번 만에 자기 자신 나오니까 3이 3으로 갔으면 나머지 3개 홀수 있잖아. 3개 홀수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어디로 갈지 몰라. 알아서 조절해주면 돼. 자기 자신으로 갈지 서로 바꿔서 갈지. 자, 이게 중요해요. 짝수 쪽. F4가 6이야. 이것도 이제 돌려볼 거야. 자, 6이 어디로 가냐? 6이 2로 갈 수도 있고 8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이 2로 가고 만약 6이 8로 가고. 자, 이 케이스는 4, 6, 2가 한 세트인 거야. 그러면 6이 2가 당연히 4로 쏘면서 끝나야 되고 이 경우는 4, 6, 8이 한 세트니까 8이 4로 쏘면서 끝나야 돼.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만 내가 대응 관계로 보여주면 4가 6으로 쏘고 이 6이 8로 쏘고 이 8이 4로 쏘면서 이게 3번 돌아갔을 때 자기 자신이고 6에서부터 출발하면 6이 8, 8이 4, 4가 6으로 가면서 6이 6으로 끝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됐죠? 그리고 이때는 여기 짝이 안 되는 게 F8이잖아. F8은 지 자신이 가야 되고 F2가 짝이 없죠. 여기는 F2가 2로 가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각각의 케이스에 F1 더하기 F2가 최대인 순간 찾잖아. 근데 F1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대이려면 F1을 어떻게 할 수 있냐? F1? 최대이고 싶으면 어차피 홀수는 홀수로 가야 되니까 F1을 뭘로 잡아버리면 돼요? 7로 잡아버리면 돼. 그럼 F7은 1이죠. 그리고 F5가 F5로 간다 하시면 돼. 내가 조절해 줄 수 있어요. F1 7 이렇게 고정하시고 F2는 여기선 2고 F2는 여기서 4죠. 그러니까 이거거나 이거니까 더 큰 걸로 잡으시려면 이걸 잡으면 되죠. 그래서 F2가 4니까 둘이 더하면 이때 최대는 뭐야? 11이야. 됐죠? 자, 3번 케이스. 공간이 좀 없긴 한데 그냥 여기다 해볼게요. 3번 케이스. F3이 5고 F4가 4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F3이 5고 그러면 F3이 오면 F5도 3이다도 같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1하고 7은 자리 바꿀 수 있죠.
자기 자신으로 가도 되고. 근데 F1이 최대여야 되잖아. 그럼 F1은 7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4가 4로 가거든, 이때. F4가 4로 가면 지 혼자 놀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세 개가 막 바꿔가면서 하죠. 그러면 F2부터 정하시면 F2가 6이거나 F2가 뭐야? 8. 그럼 이 케이스는 F8이 6으로 가야 되죠. 서로 주고받으려면. 그리고 이때는 F6이 2로 가면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F6이 8이고 F8이 2로 가면서 끝나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F1과 F2를 찾아보시면 F1은 F7하고 F1은 1이거나 7로 아무렇게나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F1은 7로 내가 잡아버리면 돼요. F7은 1로 가는 거지, 그때. 그리고 F2를 보시면 F2는 지금 여기서 6이거나 여기서 8이죠. 그럼 F2는 여기 6, 8이고 여기 6이지. 그럼 얘네들이 넣으면 얼마예요? 15죠. 생각을 해보세요. F1은 홀수 중에 가는 거니까 아무리 커도 7로 가야 되고요. F2는 짝수 중에 가니까 아무리 커도 8로 가요. 이거 두 개 더한 거보다 최대 있을까요? 없어요. 4번을 해도 얘네 둘이 더한 15보다 작다 이 소리예요. 어차피 해봤자. 좀 이따 보여줄게요. 하지만 여기까지 했은 친구는 4번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자, 4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F3이 7이면 F7도 3이고요. 이때도 F1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F1이 어쨌든 7로 못 가. 얘네들이 잘 꼽아놨으니까. 그러니까 F1이 아무리 크고 싶어도 5예요.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이 정도로만 할게요. 최대는 여기서 나온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F가 어떻게 되는지 함수를 다 마무리를 해보시면 F1이 7로 갔으니까 F7은 뭘로 가고 있어야 돼? 결국 마지막 값을 찾으려면 다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짝수 쪽은 이쪽으로 보셔야 돼. 최대인 순간은 이쪽으로 내가 구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홀수들 4개 함수값 다 정해줬고 짝수들 4개 함수값 다 정해줬어. F가 완벽하게 끝났다 이거야. 뭐 구해라? F5 더하기 F 인버스 6. 이게 최대인 순간. 이 순간에 F5 더하기 F 인버스 6. 5는 어디로 쏜다? 3으로 쏜다. F 인버스 6은 6이 누구한테 화살표 받았냐? 6은 8한테 화살표를 받았다. 그래서 8. 더하셔서 답이 뭐예요? 1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4번, 네, 마지막 답은 11이 나오게 됩니다.